성남에 사는 60대 장미연 씨는 혼자 사는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데리러 가겠다고 해도 굳이 혼자서 오겠다는 아버지의 고집으로 장 씨는 음식을 차리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요새 병원에 다니며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아들 둘도 결혼해 가끔만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장 씨는 요새 하루하루 의욕이 없고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장 씨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했으며 요 근래 친한 지인들과도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노후 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잘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꾸만 잔소리하게 되고 삐지는 것도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장 씨는 우울한 마음으로 요 며칠 사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와 힘든 몸을 일으켜 장을 보고 요리를 했습니다. 시간 맞춰 오기로 했던 장 씨의 아버지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 한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약속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 아버지가 오지 않자 장 씨는 갑자기 안 좋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 씨는 원래 아버지를 집에 모셔 살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예전부터 쭉 살았던 곳에서 살고 싶다며 장 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80대였기에 장 씨는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날도 장 씨는 익숙하게 아버지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장 씨의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3번 연달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씨는 갑자기 식은땀이 났고 당장 나갈 채비를 하기 위해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아버지는 뒤늦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자꾸 전화해? 가고 있는데. 아이고 아버지, 놀랬잖아요. 원래 제 시간에 오시던 분이 전화까지 안 받으시니 거의 다 왔어. 오늘도 걸어오시는 거예요? 날도 추운데 택시 타고 오시라니까. 무슨 비싸게 택시야. 나 아직 건강해. 뒤이어 장 씨의 아버지가 장 씨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 씨는 80대의 나이에도 1시간 정도 거리를 걸어 다니는 아버지가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음식을 차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장 씨는 준비하다 보니 생일상을 아주 거하게 차렸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소식하는 게 좋다니까. 하다 보니 많아졌어요. 남으면 싸드릴게요. 장 씨의 아버지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장 씨가 해준 상차림에 꽤나 감동한 듯 했습니다. 장 씨는 그렇게 아버지와 저녁을 먹었는데 영 입맛이 없었습니다. 장 씨는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밥을 먹다 이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 사실 요새 무기력하고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뭔가 인생이 꼬여가는 것만 같아요. 너무 사소한 하나하나까지 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나이 드니 능력에 비해 욕심이 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이 들면 내려놓으라는 말 못 들어봤어? 나이 들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분명 있지만 포기하면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 포기요? 포기한다는 건 뭔가 나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것도 용기야. 특히나 나이 들어서는 더욱 그렇지. 꼭 포기한다는 게 나쁜 것만도 아니야. 그럼 뭘 포기해야 하는데요? 장 씨는 아버지에게 차를 한 잔 타며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에서 물었습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좋은 글을 발견했어. 장 씨의 아버지는 좋은 글을 사진 찍어놨다며 장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사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싫은 것은 하지 마라. 미운 사람은 만나지 마라. 가기 싫은 자리는 가지 말고 먹기 싫은 건 먹지 마라.
살다 보니 인생 짧더라. 경우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너 자신에게 집중하고 살아라. 이 글은 안은영 작가님이 쓰신 여자 공감이라는 책에 나온 글이었는데 장 씨의 아버지는 이 글이 공감되고 딸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보여졌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가 장 씨에게 조언한 첫 번째는 싫은 것, 싫은 사람, 싫은 자리, 먹기 싫은 음식은 굳이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장 씨의 아버지는 사실 어린 시절 인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많던 친구들과 모두 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그런 아버지와 달리 혼자 어딘가를 다니는 것이 굉장히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혼자 다니는 것이 쪽팔린 일이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조금 쪽팔리고 스트레스 안 받을래? 아니면 덜 쪽팔리더라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싫은 사람이랑 어울릴래? 장 씨의 아버지는 이에 더해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는 얼른 연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장 씨에게 조언했습니다. 주변에 얻어만 먹고 식사 한 번 안 사는 사람 있지 않아? 이런 아버지의 말에 장 씨는 바로 장 씨의 오랜 친구 최 씨가 떠올랐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는 아무리 성격이 조금 차가운 것 같아도 나에게 기꺼이 밥을 산다면 그 사람은 나와 관계를 이어나갈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며, 반대로 아무리 상대의 비위를 맞추며 말로만 친절해도 만약 밥값을 기꺼이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지인이 있나요? 만나면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유독 밥값을 계산할 때만 되면 뒤로 빠지거나 의자에서 늦게 일어나거나 해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매번 밥값을 결제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돈이라도 일부 보내주면 다행이지만 나이가 들면 더욱 뻔뻔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는 이렇게 밥값에 인색한 친구는 하루빨리 손절하라고 장 씨에게 조언했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는 두 번째로 대화 중에 말을 뺏어가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굳이 만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주변에 생각하는 지인이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눈치도 없어 그만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대부분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를 그대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의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어디 가서 여러분이 한 얘기도 남에게 옮기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가 이룬 것이 별로 없어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의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가 끝나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진이 빠진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장 씨는 이런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지인 고 씨가 떠올랐습니다. 지인 고 씨는 항상 모임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지만 거의 쓸데없는 말들이 많고 그중 남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인 고 씨의 말에 잘 동조해주는 지인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장 씨의 지인 고 씨는 더욱 신나서 남의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는 척을 많이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물어보면 자기가 직접 해보거나 겪어본 경험이 없어서 이내 할 말이 없는지 말을 돌려버립니다. 장 씨는 그런 고 씨를 그냥 가벼운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통전화가 없다가 자기 자랑하려고 전화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아? 장 씨는 이번에는 대학교 친구 조 씨가 생각났습니다. 예전에는 친했지만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멀어졌던 친구인데 매번 전화가 와서 이번에 집을 샀네, 아들이 대기업에 붙었네 하는 등의 자랑질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그럴 때마다 축하의 인사를 건넸지만 장 씨의 아들들은 힘들게 살고 있고 자신은 지금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의 말이 달가울 리 없었습니다.
장 씨는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상황을 어쩜 그리 잘 아세요?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을 옆에 두고 있고 그저 오래됐다는 이유로 외롭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장 씨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장 씨에게 별로 위생적이지 않은 사람은 멀리하라며 장 씨에게도 항상 나이가 들수록 위생을 관리하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간혹 보면 식당이나 헬스장에서 화장실을 분명 갔다 왔는데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 깔끔하지 못하고 더럽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단정하지 못하게 나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깝고 오래된 친구라고 해도 편하니까 대충 하고 나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깔끔함을 유지하고 나와야 상대도 여러분을 창피해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 씨는 이번에는 자기가 좀 위생적이지 못하게 다닌 것 같다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무기력과 우울증을 핑계로 요새는 더더욱 위생이나 청결을 신경 쓰지 못했던 장 씨였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가 장 씨의 집을 봐도 그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온다고 장 씨는 그냥 보이는 것만 대충 치워놓았습니다. 이번에 그냥 동창 모임도 가지 말까 봐요. 제각각 삶과 처지가 다른데 시기 질투 험담뿐이고 그 뒤엔 감정 상처로만 남더라고요. 아버지는 싫은 자리에 참석하지 말고 싫은 사람과 굳이 어울릴 필요 없다고 장 씨에게 조언했습니다. 사실 싫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야. 장 씨의 아버지는 나이 들어 싫은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지만 만약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그거밖에 없다면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언제든 다른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원래 하던 일보다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얼른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 씨는 이제껏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지 못했다며 혹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첫 조언부터 정말 좋은 얘기네요. 그 다음 포기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뭔가를 해야 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거라 오히려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치? 두 번째는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줄이는 게 좋아. 사실 이 말도 좀 뻔하긴 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만 생각하고 실제로 직접 하지는 않아. 장 씨의 아버지는 나이 들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을 쓸 때도 잘 써야 하고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은 줄이고 정말 필요한 데에 돈을 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실 나이 들어서 소비를 줄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냐고 반론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생각해봐. 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줄이라는 거야. 만약 여기서 소비를 줄이면 다른 데에 내가 돈을 쓰고 싶은 곳에 더 잘 쓸 수 있잖아. 장 씨의 아버지는 알뜰한 것은 장점이라며 케첩을 마지막까지 잘라서 다 먹거나 샴푸를 조금씩만 쓰는 것은 알뜰하게 사는 거라고 말했고 자신도 지금까지 그렇게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아낀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여기서 아껴진 돈으로 장 씨는 자기가 키우고 싶었던 식물을 하나 더 사거나 서점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들을 하나씩 샀습니다. 그리고 요새 강의나 헬스장 끊어놓고 안 듣고 안 가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 장 씨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찔렸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말처럼 이번에 꽃꽂이 강의와 헬스장을 1년이나 등록해놓고 3일만 가고 더 이상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갈 거면 차라리 환불을 해버리는 게 낫지. 환불 못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하던지. 장 씨의 아버지는 꼭 돈을 들여야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새 좋은 유튜브 영상들이 많아 거의 대부분은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장 씨의 아버지는 워낙 배우는 것을 좋아했기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야외에서 운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헬스장도 좋지만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홈트레이닝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좋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무릎 통증이 있다면 무릎 통증 없는 홈트레이닝이라고 검색해 보시고, 허리 통증이 있다면 허리 통증 없는 홈트레이닝이라고 검색해 보신 후 따라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색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영상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 씨의 아버지는 이어서 마음이 급하거나 불안할 때는 소비를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불안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감정에 휘둘려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을 사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쇼핑을 하면서 해소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우울할 때 나에게 보상 심리로 없어도 되는 물건들을 구입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판단력이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안할 때 하는 결정은 항상 잘못된 결정일 때가 많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행에 무관심해야 소비를 줄일 수 있어. 장 씨의 아버지는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유행이 바뀔 때마다 옷을 사는 직장 후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후배는 수입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옷 사는데 쓰다 보니 그 당시에는 돈을 거의 모으지 못했습니다. 장 씨는 후배와 아주 가끔 연락하는데 아직도 그때의 습관을 바꾸지 못해 힘들게 살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씨의 아버지는 장 씨에게 집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해서 노후 생활비를 절약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조금 넓은 집이 좋은데요. 사실 노후에 사는 집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래 살던 집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져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자기 집안에서도 공황장애를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집의 크기를 줄인다고 해서 지나치게 좁은 집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좁은 집의 경우 움직임이 덜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신체 및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큰 집을 청소하는 것도 힘에 부치게 되고 그렇게 점점 정리정돈을 소홀히 하게 되면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면서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는 집의 크기가 적당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만약 너무 넓다고 생각이 된다면 너무 좁지는 않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이사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집이라는 것은 노후의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오래 고민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아이들 나가고 집이 좀 크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이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장 씨의 아버지는 세 번째로 포기해야 할 것으로 체면 칠해를 뽑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면의 문화라고 하는 등 우리나라는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의 눈을 많이 의식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기준이 아닌 남의 판단을 기준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가 편하면 그냥 남 의식하지 말고 혼자서도 잘 놀면 됩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 알뜰하게 케첩을 가위로 잘라서 다 먹는 것을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경조사 같은 것도 불필요한 경조사가 있다면 그냥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받은 것은 돌려줘야겠지만 그 이상으로 체면을 위해 경조사비를 많이 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방송국에 다니는 관계자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광고회사를 다니는 친구 중 한 명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방송국을 다니는 친구에게 혹시 아는 연예인이 있으면 잠깐 들르라고 해줄 수 없냐는 황당한 부탁이었습니다. 들르지 못하면 그 연예인 이름으로 화환이라도 보내줄 수 없겠냐는 무리한 부탁이었습니다. 명색이 자기도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연예인 한두 명쯤은 와야 자기 체면이 서지 않겠냐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방송국에 다니는 관계자는 그런 친구의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자기 체면을 위해 친하지도 않은 지인들의 경조사에 하나하나 다 참석하면서 만약 자기 경조사가 생기면 많이들 와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돈만 내치고 상대는 내 경조사에 와주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러면 시간도 돈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에 무리해서 갔다가 다친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 장 씨의 아버지는 가끔 경조사비를 사절한다는 부고나 결혼식이 있는데 그런 게 더 보편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조사를 치르는 경우 목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품앗이의 개념으로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이런 경조사 문화가 없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만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의 경조사를 전부 챙기기에는 무리입니다. 서로 그 사정을 이해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나 만약 새로운 모임을 갖게 된다면 경조사는 공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처음부터 만들거나 다 같이 돈을 모아 어느 정도만 딱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경조사비 기본이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더 가까운 지인의 경우 몇십만 원 단위인데 부담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주기만 하고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나이라고 합니다. 물론 경조사에 가서 지인들과 만나는 재미와 괜찮은 식사를 하는 재미도 있지만 사실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도 사실은 체면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면 때문에 자신이 궁핍하거나 불편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경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 모른 척을 한다는 것이 죄책감이 들기는 하지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관계들도 마찬가지야.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게 좋지. 장 씨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공감하며 며칠 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던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뭔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네.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혹시 빠삐따라는 말 들어봤어? 빠삐따요? 그게 뭐예요? 장 씨의 아버지가 말한 빠삐따란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자는 뜻입니다. 먼저 빠지지 말자는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 건강, 돈, 취미생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변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빠지지 말고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도 말했듯이 싫은 사람이 있는 싫은 자리에는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자리라면 참석을 망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즐기는 것도 사실 너무 좋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임을 부정할 수 없고 외로움을 많이 탄다면 친구가 없는 노년은 삭막하기 그지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삐지지 말자입니다. 옛말에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의미로는 천진무구해진다는 뜻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는 어린애처럼 잘 삐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를 직접 경험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삐지는 것에 티를 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감정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점점 옹졸해지는 성격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친정아버지가 평소에 아주 가정적이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에 한두 번씩 크게 삐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삐지면 말을 거의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라는 글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친정아버지는 나이 드실수록 삐지는 횟수가 잦아지고 속이 좁아지시는 것 같다며 예전에는 큰 태산 같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속 좁은 노인이 되어 가시는 게 속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새 점점 자식들이나 배우자, 친구들에게 조금씩 삐지는 횟수가 잦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따는 따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저 남에게 따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질 때는 자연스럽게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결국 정말 소중했던 주변 사람을 놓치고 많은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나 아랫사람과 대화할 때 되도록이면 그 사람의 의견에 부정하거나 토를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정치 얘기를 할 때도 나와 다른 정당을 지지할 때 이때만큼 많이 따지거나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때도 큰 논쟁을 피합니다. 그저 허우하며 웃어 넘기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그것만큼 취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성숙하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곧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관조하는 것이 곧 성숙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당한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부러 자주 웃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자기가 의식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얼굴이 찡그리는 상으로 변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부러라도 웃고 떠드는 시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은 매력 있는 노년이 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사실 이 중에 삐지는 것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독서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문장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독서를 통해 생각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독서가 가장 필요한 나이는 직장과 사회를 떠나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60대 이후라고 합니다. 이때는 시간적인 여유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독서를 통해 내면을 가꾸고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한두 가지의 운동을 조금씩 꾸준히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자. 빠삐따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이제 벌써 마지막 5번째인가? 마지막으로는 과도한 희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 장 씨의 아버지는 장 씨에게 마지막으로 과도한 희생을 하지 말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간혹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했음에도 자식들에게 뭔가를 희생하면서까지 해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요새는 유튜브에서도 자식들에게 많이 해주지 말라는 영상들이 있어 과도하게 희생하는 부모님들은 줄어들었겠지만 아직까지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모님과 자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식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이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제껏 이만큼 해줬으니 남은 노후는 자기를 챙기며 희생하라는 생각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성인이 됐으면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이는 배우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퇴직한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를 위해 계속 집에서 집안일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아내는 평생 나가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뒤늦게 간호사라는 꿈이 생겨 간호사 일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를 반대했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제 눈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퇴직해서 집에서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어야 하니까 아내가 집에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나 어머님들의 경우 희생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희생만 하다 보면 어느덧 인생이 다 흘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희생하느라 못하게 되면 참으로 후회스러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이미 충분히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중 배워보고 싶은 것도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배움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보면 배움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고 건강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은 노후에 제일 중요한 1순위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더해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배움을 가까이 한다면 보다 성숙하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성인발달 연구소에서는 전통적으로 노년기로 분류되었던 60에서 70대를 제3연령기인 중년의 시기로 보았을 뿐 아니라 이 시기 역시 새로운 차원의 인생 발전기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80대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노년이 아니라 중년인 것이고 배우기에 참 좋은 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80대 이후에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70대 할머니의 댓글을 보고 80대 할머니가 아직 한창이라고 말했던 댓글에 다시 한번 90대 할머니가 80대 할머니에게 당신도 아직 한창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여러분의 현재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입니다. 독일에서 40년간 노인 심리 문제를 다룬 하르트무트 라데볼트 부부는 다가올 미지의 노년 세계에서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비결은 끊임없이 노력해 배우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뇌과학에 의하면 학습 효과는 단지 무엇을 배우는 효과 외에 감정 통제력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삐지고 따지면서 화를 잘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도 두뇌 활동이 멈추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움으로써 진행되는 활발한 두뇌 활동은 오감을 자극하며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판단력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아직 생각에만 그치고 배움을 실천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무언가를 배울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새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돈을 버는 것과 배우는 것은 따로 떼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내일 배움 카드 신규 발급자 수는 11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60세 이상 신규 발급자는 13만 명 정도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 이름이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개인의 역량 개발 및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쉽게도 만 75세 이상인 분들은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내일 배움 카드의 신청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만약 가능하다면 지원을 받아 무언가를 배워보세요. 내일 배움 카드 자격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만약 아직 경제적인 문제가 눈앞에 있다면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면서 직업을 가져보려고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뭐든 해보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결과가 안 좋더라도 시도해본 사람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며 시도조차 안 해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배움하면 머릿속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수영, 요리, 탁구, 가구 만들기 등 우리가 아직 해보지 못한 다양한 배움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당장 무언가 하나를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장 씨는 오늘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며 남은 인생 무기력하게 살다 가기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말하며 아버지를 돌려보냈습니다. 장 씨는 상을 치우며 아버지가 말한 5가지 조언을 다시 되뇌었습니다. 첫째는 싫은 사람, 싫은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것. 둘째는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줄이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소비하지 않는 것. 셋째는 체면 치레를 위해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고 형식적인 관계를 정리할 것. 넷째는 빠삐다. 그중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 것. 마지막 5째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 특별한 말은 없었을 것이고 다 들어본 말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실천을 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의 영상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볼 가치가 있다면 오늘 당장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